예전에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예. 그 사의 힘과 공의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동굴 속에 아무리 어두운 동굴 속이라도 내 촛불 하나, 그러니까 공심으로 촛불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저 거기서 엄청난 힌트를 뭔가 얻은 것 같은데 네네.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100 중에서 99%가 사의 힘이라면 1%만의 공의 힘으로라도 이 살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저희는 아직 와닿지 않고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원장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 네네. 예시를 좀 주셔서 말씀해 주실 아, 수 있으면 예. 이번 기회에 좀 꼭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네. 저는 제가 사에서 공으로 갔다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우리 선원에 제가 처음으로 갔을 때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예뻐 보였다 했잖아요. 저는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한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뻐 보였지? 더군다나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도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예쁘게 보라 했고 사람을 공으로 보라 했고 정말 사람이 최고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등등등. 내 앞에 사람한테 존중을 해야 되고 겸손해야 등등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제가 나갔을 때 느꼈던 것은 너무 이쁘다. 이 에너지는 뭘까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제가 갖고 있던 사회에서 어떤 예를 들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되나? 또 아니면은 내가 혹시나 잘못하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모든 내가 갖고 있던 나의 관점에서 내가 모든 걸 두드리고 모든 기준점을 둔 걸 한순간에 났습니다. 제가 나는 이렇게 이쁜 사람한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개념이지 내가 그래 얼마만큼 잘 되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까?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거기서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게 공이구나. 간단하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순간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때도 개인적으로 제가 면담을 할 때 그랬어요. 그때 회원님들은 저하고 개인적인 면담을 할 때 처음이었죠. 저와 같이 앉는 거는. 근데 저는 우리 회원님한테 저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옵니다. 단지 저는 따뜻한 촛불, 따뜻한 마음 하나, 촛불 하나만 갖고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회원님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회원님도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이 따뜻한 마음 이거 하나만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없었고. 근데 그거 하나만 가져갔을 때 그 회원님들이 정말 그전에는 저한테 저 어떤 외견상 보기에도 굉장히 좀 못되게 보이고 도도해 보이고 조금 사납게 보이기도 하고 잘난 체하는 것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를 봤지만 그 속에서 저희 회원님들이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기도 울고 또 본인들이 선입견을 또 일순간에 놨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장님을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비법이 뭔지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였었어요. 나는 따뜻한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그것이 바라는 제가 말하는 촛불 하나였어요. 따뜻한 촛불. 이 촛불도 거대한 큰 촛불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촛불 하나입니다. 그 촛불 하나만 내 마음속에 가지고 가니까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준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바로 뭐냐. 천년만년 묵은 동굴의 어둠도 이 촛불 하나로 밝힐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말을 제가 옛날에 불교 다닐 때 들었지만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는 내가 따뜻하게 이 사람 마음을 데워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저는 정말 순수하게 이거 하나만 들고 나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속에 제가 빠져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재미있게 얘기하고 그 상대가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든 그런 마음들이 전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공의 마음의 시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사에서 공으로 가지? 내가 나를 뺀 이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던 무심이었어요. 무심. 어떻게 하면 무심의 경지에 갈 수 있지? 무라는 것이 어떻게 무지? 저는 불교에서 무라는 화두를 들고 제가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마지막에 이 무라는 이 화두를 들고 제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좌선이지만. 처음에는 소식, 두 번째 하심, 그다음 세 번째 무건, 방아착, 무 이렇게 해서 5개를 가지고 제가 앞에다 딱 벽에다 써붙여 놓고 제가 좌선을 했었어요. 마지막에 결국 무였어요. 이 무가 뭐지?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무는 모든 사물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 무는 무엇일까? 그 화두를 갖고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내가 이걸 보고도 몰라라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아니면 있는데도 그래 없게 봐야 돼. 없는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물을 여기서 땄어요. 있어요. 근데 나의 관점에서 이기적인 나가 빠진 무더라고요. 그 물을 제가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예. 우리는 뭐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그래, 만약에 이거 하나가 있으면요, 이거를 나만 먹을 거야. 이건 이기적인 나예요. 하지만 여기서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우리 같이 함께 먹어요. 이것이 무의 행동이더라는 거죠. 우리 함께 무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정법에서 이 무를 땄거든요. 과연 무심이 무엇인가? 그럼 내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내가 빠져 있더라는 거죠. 내가 억지로 빼고자 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가 이뻐 보일 때 모든 걸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오늘 이 밥을 주니까 너는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하고 준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밥을 해줬을 때 정말 자식이 정말 맛있게 먹고 아주 재미있게 하고 건강하고 학교에서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해준 거지 순수한 이 상태에서 한 거지. 물론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저희 바람을 거기서 넣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무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죠. 공과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이 무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무라 한 것에 대한 답을 저는 여기서 땄어요. 모든 것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존재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가 다른 거죠. 우리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한테 이 많은 방편을 왜 줬을까요? 이 모든 방편을 활용해서 멋진 그림을 함께 그리고 나한테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쨌든 이걸 깊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기적인 나로 다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을 먹고 났을 때는 이 이기적인 나에서 공공의 나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나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회 극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 극치가 뭐냐? 저는 불교에서 경험했지만 아상이었어요. 아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상이 높아가는 걸 제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말을 저 사람이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응? 나도 알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은 괜히 어깨에 힘주면서 말하네? 저런 말 왜 구태여서 해?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지식의 끝판왕이 아상의 끝까지 올라가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을 먹었지만 저는 거기서 이 아상이 아닌 우리 공공의 공인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이 방법을 사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에서 공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이 아상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법을 정법에서 찾은 거죠. 아, 이거구나. 내가 억지로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아, 뭐지? 이거였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분야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깨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였었어요. 저는 제가 사에서 공으로 갈 때는 사의 극치로 가면 공은 사의 최고의 판에 갔을 때 공이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뜸이었어요. 손바닥 아래서는 손이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굴려도 이 위는 어떤 판이 벌어지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어느 순간 탁 올라서니까 이건 뭐지? 전혀 지금까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러한 나의 생각에서 저 사람들이 이뻐 보인다?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내가 감히 이쁘다는 표현을 쓴다는 건 내 생각 속에 있을 수가 없던 거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뻐 보인다 할 때는 나보다 아랫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예뻐 보인다 하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 저도 예뻐 보인다 하진 않았는데 제가 그날에 나한테 떠오른 단어는 예뻐 보인다였어요. 왜?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하는 그 자체가 이쁘더라고요. 그래, 우리들은 이 나이에 저렇게 안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도 하나 배우려고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이 합해서 뭔가 함께 하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자존심도 내려놓고 배우려는 이 안에 있는 그 열망의 에너지, 그 열정의 에너지를 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예뻤어요. 이 열정의 에너지가. 저는 이 열정을 공의 열정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의 열정을 어떻게 하냐? 힘 빼기를 시킨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선언 공부를 하면서 저는 여기다 보태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빼기만 했습니다. 빼면서 보태기는 다른 걸 보태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뭘 보태줬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뭘 뺐고 뭘 보탰는가를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자그마한 촛불이 여러분들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얻어야만 이것이 저는 최고의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최고의 방편이 될 수 있겠죠. 이 방편을 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들과 소통도 금방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서로 화나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마음을 서로 환하게 읽을 수 있고 나도 내 마음을 환하게 볼 수 있고 등등 해서 이것이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공의 에너지 이게 어마어마하다. 왜? 1%를 할지라도 이 밑에서는 절대 위를 볼 수가 없다. 근데 이 1%를 딱 보는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서울시장에서 대통령 가는 서울시장을 여기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한판 위입니다. 왜? 대통령이 갈 때는 밑에 카페트가 깔립니다. 서울시장이 돼서는 카페트가 안 깔립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걸어가는 데서는 카페트가 깔립니다.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판과 이 판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한번 이걸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스로가 내가 사람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니까 내 스스로 놓으려고 하지 않아도 다 놓아졌어요. 내가 없습니다. 저 이쁜 사람에서 내가 그때 나는 이기적인 나간이죠. 어떻게 해줘야 되지? 저 사람한테 눈물을 안 흘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게 모든 코드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 상대를 봐도 뭔가 우울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울하지 않게 해주지? 나중에 언젠가는 저 사람 얘기를 하면 내가 그날 왜 우울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등등.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몰라요. 내가 다음에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만나기만 하면 어떤 거라도 우리는 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도 이기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뭔가 될 수 있어.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진솔함이겠죠. 그런 진솔함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판 아래와 판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설탕을 모르잖아요. 설탕의 맛을. 설탕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는 저희들 뭐 옛날에 말하는 사카린 이런 걸 했었어요. 하지만 이 설탕의 맛을 보는 순간에 사카린과 설탕의 맛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여러분들이 한 조각이라도 맛을 본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는 걸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달아. 어떻게 다른데 한쪽으로 맛을 본 사람은 이게 설탕 맛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맛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점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경험했던 거죠. 이거구나. 정법에서 말하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것이 바로 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다 보니까 이게 이 밑에가 가지질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 안 됩니다. 왜? 저 상대가 먼저 이쁜 게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이기적인 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돌리려고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사실은. 저 상대 이기적인 나로 봤을 때는 그래 제가 저렇게 잘해도 쟤한테 뭔가 허점이 있을 거야. 이걸 파봐야 되겠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거 특이하다. 그래서 저는 한 번 공으로 이걸 맛본 사람은 두 번 다시 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게 되고요. 또 거기서 우리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아하는 것에서 즐거움에 조금의 맛을 보면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이까지는 완벽하게 안 가봤지만 조금의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다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하나만 들고 갑니다. 정말 바깥에서 말하는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뭐 조금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 있는 분들을 만날 때 제가 배석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뭔가 조금 높은 위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나는 옆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예. 그분도 오늘 제가 만나는 분이에요. 예. 어떤 사람 만나도 오늘 제가 만나는 분이에요. 그거 하나로 저는 귀결이 되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그분과의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고 무엇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는 하나의 목표로 돼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제가 스스로가 이 사람이 높다? 이 사람은 귀한 존재다. 이게 아니고 오늘 나하고 만나는 인연, 오늘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나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았는가 이것만 제가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음에 또 내가 다른 사람 만날 때 이것이 또 나의 에너지로 또 들어가서 또 그걸 가지고 저는 또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경험해 보시면 이것은 정말 마약보다 더한 에너지입니다.
제가 볼 때 최고의 마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러한 기분을 맛보기 위해서 아마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마약에 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마약을 안 해봤지만 정말 어떤 마약과도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뻐 보이고 내가 뭐 예를 들면 나의 어떤 혈육이라든 어떤 이 개념을 떠나서 정말 예쁩니다. 그 개념을 떠나서.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우리들이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들이 정말 진짜로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홍익 인간의 지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는 정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콩을 파치라도 예 맞아요 하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안에 있는 따뜻한 촛불의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뭘 얘기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를 상대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자세를 가져갈 때 정말 사회에서 공으로 가는 거고, 제가 그토록 추구했던 무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 이꼴 공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